좀 데드라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언제까지는 좀 결정하시겠다 뭐 이런 입장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그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헌재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1층입니다. 대표님 원칙과 상식에서 11월 말까지 좀 인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말씀하셨는데 공식화하셨는데 내려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요. 이쪽으로. 군수님 만나시는 일정 거의 조율되셨다고 했는데 좀 언제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폭정 또 퇴행을 어떻게든지 저지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입법 권력까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그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까지는 이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승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그 말씀은 병립형 선거제를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용태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비슷하게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실효적인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감수하는 그런 대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겪는 우리 피해자분들이 보통 정말 인생을 포기할 정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정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신당 창당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는 걸 좀 붙이신 건가요? 시민들 많이 궁금해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18일에 이낙연 전 대표랑 김부겸 총리 만나시는데 어떤 말씀 나눌 예정이세요? 네,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삼성도 이탄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김영계 이탄희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선거법 지켜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하는 걸로 붙이셨나요? 박준규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는데 혹시 가선 의원 불출마를 권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험지 출마나 이런 결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랑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총 언급에 대해서 안보 자해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국토 균형 발전은 우리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기획단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다음 질문 빨리. 아, 네네. 그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윤석열 이성만 의원도 숙당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전 대표가 출국 금지 유치됐는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무조건 탈당 관련된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있으시거든요. 제안을 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뭐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한 여기 내려가시겠습니다. 태영호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물을 거 아니야, 민주당.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그리고 586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를 일부 의원들은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계 이원영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친필 사인하셔가지고 이 책 제목이 수소 에너지에 관한 거거든요. 네. 정치인이 쓴 책 같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네. 보시면 뭐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죠. 예. 김기현 대표 물러났죠. 그러나 빅샷 2명이 일단 거취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날 거로 전망하세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윤핵관 의원들의 불출마 저는 더 선언.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로 예상하세요? 공천 시기에는 특히 두 가지거든요. 물갈이의 폭을 얼만큼 하느냐. 네. 어떤 사람으로 물갈이를 하느냐.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물갈이의 대상입니다. 네. 폭보다는 대상이에요. 폭보다 대상. 예. 이런 문파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아주 대폭적으로 추진했었죠.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정도의 물갈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어찌됐든 윤핵관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선당우사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 그렇게 비대위가 뜨고 막 물갈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여론의 관심은 민주당으로 향할 건데 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물을 거 아니야, 민주당. 당연하죠. 예.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 요구가 뭐 당장 모든 언론에 어제 김기현 대표님의 대표직 사퇴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이 그럼 민주당은 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 그리고 586 정치인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거기를 일부 의원들은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제 혁신 경쟁의 최고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미 국민의힘한테 선점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당황하셨나요? 어제 그 발표? 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친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막 사쿠라닝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이원 후보님께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단해야 할 우리 당 지도 놀드보이들과 당권 주변 인사들은 어디를 향할지 두렵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